안녕하세요. 올토바이크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가끔 저한테 근황이 궁금하셔서 메일을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응원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어박스를 개발하고 진작에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의 어떤 목표와 의도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포기하고 뭐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언젠간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 출시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기어박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개념의 변속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어박스를 개발하면서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난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기어박스나 허브용 변속기들의 공통된 문제인데 기존의 그 자전거 체인과 스프라켓, 드레일러의 구조의 이 자전거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이거나 특히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 강한 토크가 발생해도 이 변속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장 변속기 기어박스 종류는 강한 토크가 발생할 때 강제적으로 변속을 하면은 부품이 파손되거나 마모가 발생하는 이런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페달링을 멈추고 변속을 한 다음에 다시 페달링을 하는 이런 번거로운 동작이 필요합니다. 좀 단점인데 자동차의 수동 변속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에는 이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라는 그 부품이 있습니다. 동력을 전달을 끊어주고 변속을 한 다음에 다시 동력을 전달하는 이런 부품인데 이 자동차 수동 변속기의 이런 변속 구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서 나온 것이 바로 자동 변속기 오토 미션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부품의 무게가 증가되고 부피가 증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 동력원이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되거나 부피가 증가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이 오토 미션, 자동 변속의 기술이 접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많은 어떤 고심 끝에 아이디어가 도출됐고 이 자전거의 기어박스를 자동차의 오토 미션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었거나 실물이 있는 것은 아닌데 3D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조를 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왜 강한 토크가 발생할 때 자유롭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지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조는 자동차의 수동 변속기 구조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이 변속기 그 스틱바를 통해서 변속을 하고 클러치라는 그 발로 밟는 페달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하는데 이 자동차의 요 까만 부분은 이 엔진입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가 처음에는 이 클러치 패드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 녹색 기어가 첫 번째로 엔진 내에서 회전력이 전달된 기어겠죠. 그러면 이 회전력은 이 파란 기어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엔진이 회전할 때 이 파란 기어들이 자동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고, 이 기어와 맞물려 있는 이런 빨간 기어들이 바로 자동차 바퀴로 전달되는 동력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 변속기의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회전 속도가 낮은 회전 속도와 고속 회전 속도가 회전할 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축에 동시에 모든 기어를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속도의 기어를 선택적으로 이 축과 맞물리게 합니다. 그 맞물리게 하는 부분을 바로 그 슬리브 싱크로나이저라는 어떤 부품을 통해서 연결하는데, 동력이 강하게 전달되고 있을 때 이 싱크로나이저라는 부품을 기어와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 이 부품들이 마모가 오거나 파손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러치라는 이런 부품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이 클러치는 이 엔진의 동력을 전달을 이어줬다 끊었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수동 변속기는 이렇게 클러치를 통해서 하지만 사람이 발로 페달을 밟거나 또 이 변속을 위한 이 스틱 조절을 수동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변속기의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의 수동 변속기의 그 조작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동 변속기와 다르게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피와 무게도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고 끊는 그 클러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각 기어마다 동력을 전달하거나 끊는 이 클러치들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되고, 또 이 클러치들을 또 조절하기 위해서는 또 유압 장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유압 장치를 또 설치하는데 이 유압 장치를 또 작동시키기 위한 회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동 변속기를 자동화로 만드는 그 기술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의 변속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그 수동 변속기에 자동 변속이라는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의 부품과 어떤 그 무게중과 부피중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과 부피중과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구조에서 무게나 부피가 크게 증가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처럼 자연스럽게 자동 변속이 되는 이런 구조를 도출해낸 것이 큰 관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어떤 그 설계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제가 이 기어박스를 개발하면서 어떤 구조적인 그 구상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린 그런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전기 자전거에 대한 구상이고, 여기 다운튜브에 배터리가 장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터가 있고, 모터와 이 기어박스 이쪽 부분이 기어박스에 해당되는데 하나의 통으로 결합된 이런 구조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터와 기어박스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통합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 어떤 그 동력 전달 장치가 없고 이 하나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통합 드라이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구조에서 제가 약간의 어떤 기술적으로 소소하게 접목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크랭크가 페달 쪽에 있지 않고 위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이런 것을 하이 피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거친 산악 환경에서 타다 보면 이 서스펜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하이 피봇의 어떤 기하학적 구조가 서스펜션 기능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뭐 주행하는 라이더의 입장에서는 이 서스펜션을 통해서 자전거가 땅 지면에 붙어서 가는 것 같은 안정감을 주고 무게 중심을 또 안정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접목을 해봤고, 중요한 것은 이 변속기를 라이더가 이게 운행을 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변속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부 구조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것은 모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회전이 감속 기어를 거쳐서 여기 있는 기어에 전달되는데, 이 기어는, 여기 있는 기어 뭉치는 입력 기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높은 회전수를 감속시킨 다음에 입력 기어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뭉치들을, 요 부분들이 다 기어박스에 해당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 페달 스핀들을 이 기어와 따로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터가 장착된 전기 자전거에는 사람의 이제 회전력을 측정하는 이 토크 센서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토크 센서는 이 스핀들에다가 장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이 기어 뭉치와 이 스핀들을 따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들에 있는 이 기어는 좀 큰 편이고, 여기 입력축 기어에 있는 기어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짜면 이 입력축 기어들의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신에 이 사람의 그 페달 회전력을 받아들일 때 이 입력축에서는 토크는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기어에는 사람의 페달의 회전력과 모터의 이 회전력이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에 큰 힘이 전달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입력축 기어들의 회전력이 이 부분 메인 축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축에는 변속을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전력이 크게 전달될수록 이 어떤 내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스핀들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면서 회전력, 토크를 크게 낮춰서 이 내구성을 확보하는 이런 구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류의 제품들은, 이런 부품들은 이 사람이 페달을 회전할 때 일정 각도로 이제 회전할 때 공회전, 헛도는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을 사람이 회전할 때 이 헛도는 이 각도가 클수록 뭔가 힘이 손실된 듯한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회전 속도를 높여주면 그런 헛도는 회전 구간이 크게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 기어에서, 이 입력 기어에서는 항상 사람과 모터가 회전을 전달하면 이 메인 축에 있는 기어들에 전달이 되는데, 이 메인 축에 있는 기어의 회전은 이 내부에 있는 샤프트, 메인 샤프트의
항상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기어들은 이 메인 샤프트 위에서 공회전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변속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메인 샤프트와 여기 있는 이 기어들과 어떤 기어를 체결을 하거나 해제를 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특정 기어를 이 메인 샤프트와 체결하거나 해제할 때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변속 과정이 이루어지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변속기의 어떤 품질, 사용 편의성, 이런 것들을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 샤프트와 이 기어들을 체결하고 해제할 때 이제 필요한 부품들 중에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부품이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특정 기어들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 앞으로 여기다가 작은 모터를 장착을 하고 이 채널 부품을 회전을 시키는, 모터로서 자동으로 회전을 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 부가 어떻게 내부에서 작동 과정을 거치면서 이 기어들을 선택을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널 내부에는 이렇게 작은 유성 기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성 기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링 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4개의 기어를 위성 기어라고 하는데, 이 성 기어가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는 이 링 기어는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성 기어가 왼쪽으로 회전할 때는 링 기어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성 기어의 이제 시스템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내부에는 좀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기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세히 공개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3개의 유성 기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성 기어의 이 3개의 조합을 통해서 여기 샤프트 내부에 있는 변속 부품들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샤프트와 내부에 있는 이 샤프트, 이게 캠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2개의 샤프트가 동일하게 회전을 할 때는 내부에 있는 변속 부품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3개의 유성 기어를 조작을 하면 이 2개의 샤프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부의 중앙에 있는 요 작은 요 기어가 바로 이 성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 기어를 회전시킬 경우에 이 3개의 유성 기어의 연동된 구조를 통해서 회전력이 전달되고, 그 결과 내부에 있는 캠 샤프트와 이 메인 샤프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성 기어의 회전이 5.5 바퀴 회전할 때 이 2개의 샤프트는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 기어가
왼쪽으로 5.5바퀴 또는 오른쪽으로 5.5바퀴 회전할 때 이 두 샤프트는 서로 역방향으로 한 바퀴 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 내부에 있는 샤프트가 메인 샤프트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이 내부에 있는 부품의 또 다른 작동을 통해서 이 기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는 이 채널부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고 내부에 있는 메인 샤프트의 다른 부품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메인 샤프트와 기어는 공회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특정 기어와 메인 샤프트의 동력을 전달을 하거나 해제할 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내부에 있는 메인 샤프트에 있는 이 이빨 형태의 어떤 부품들이 있죠. 이것을 폴이라고 합니다. 이 폴이 이 돌출된 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돌출되거나 이렇게 함몰되어서 내부로 숨는지에 따라서 기어가 체결되거나 해제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변속기 기술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폴이 기어와 맞물렸을 때 이 강한 토크로 인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치압이 돼서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변속을 해서 해제하게 되면은 폴의 이빨들이 파손되거나 마모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어의 내부에는 이런 홈들이 있는데 이 폴과 맞물리는 이런 부위들이 파손이 되거나 어떤 마모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장시간 내구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장시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거를 이탈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폴의 이빨과 기어의 그 내치가 치압됐을 때 강제적으로 변속을 해도 이 부위들이 전혀 손상이 되거나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샤프트를 캠 샤프트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 캠 샤프트가 어떤 각도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폴을 튀어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함몰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내부의 구조를 보면 내부에도 몇 가지 이제 캠과 연결된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캠 샤프트는 이 주황색 이 부품이 어떤 각도에 있냐에 따라서 이 폴을 옆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 지지대가 정확하게 일자로 형성되어 있을 때 이 두 개의 폴들은 안으로 밀려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기어로 하여금 이 치면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더 이상 회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시킵니다. 그리고 이 캠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조상 이 기어가 강한 회전을 발생시킬 때 이 폴은 이 사선면의 형상 때문에 안으로 강하게 압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압력이 강하게 발생할 때
이것을 캠을 이 회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지지대, 이 주황색 부품 지지대를 이렇게 회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자유롭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캠 샤프트가 이렇게 회전을 하기 어려운 강한 토크가 발생할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때 회전이 어려울 경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고 그 다음치 이 폴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더 이렇게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에는 부드러운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기존의 다른 그 변속기들 같은 경우에 이 폴의 이 치면을 손상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이 구조의 경우에는 이 링크 지지대에 꺾이는 이 각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밀려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모가 아니면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캠 샤프트가 이렇게 회전을 15도마다 이렇게 회전할 때 또 다른 기어들을 이렇게 폴들을 조작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폴들은 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걸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기어도 사람의 페달링이나 모터의 그 회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될 경우 이 내면의 위치와 폴의 이빨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된다면 이 폴은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때 이 지지대가 걸리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지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입니다. 여기도 꺾이고요.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그러면 한 번에 여러 단수의 변속을 할 때는 회전 각도가 많겠죠. 그럴 때마다 이 모든 폴들에 걸리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폴에 딱 정확하게 회전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각도가 맞았을 때 기어도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가 맞아지면 결국에는 폴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런 위치에 되겠죠. 그러면 이 지지되는 위치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어떤 특정 기어가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는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폴과 이렇게 치합될 때는 정확하게 일자의 구조를 형성해야만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힘을 받지 못하고 뒤틀리겠죠. 그래서 이 지지대 양쪽 끝에는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이런 또 다른 구조물을 통해서 이 캠 샤프트와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정렬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스프링이 존재하는데 이 부품이 스프링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이렇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스프링은 탄성이 있겠죠. 탄성에 의해서 이 구조물을 동시에 같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스프링은 탄성에 의해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같이 원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네. 결론은 이 지지제도 자유롭게 회전을 하고 이 부품도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스프링을 통해서 또 서로 유기적으로 자유롭게 회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스프링의 이 탄력을 통해서 항상 어느 순간에는 일자로 정확하게 정렬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6단 구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더 높은 단수라고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구조는 6단이 아니고 12단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의 페달링과 그리고 여기 모터의 힘이 더해져서 처음에는 이 입력주 기어로 동력이 전달되겠죠. 그리고 이 전달된 동력은 결국에는 이 메인 축에 있는 6개로 전달이 되고, 메인 축은 이 6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6단의 구조를 형성을 하겠죠. 근데 이 6개의 기어로 전달된 이 회전력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스프라켓으로 전달이 됩니다. 메인 축에 있는 여기 있는 기어가 보이시죠? 이 기어가 이 링 기어, 위성 기어를 통해서 하나의 유성 기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유성 기어를 통해서 이 출력촉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성 기어의 이 캐리어에는 이렇게 출력촉의 폴, 이빨,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되는 라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썬기어는 결국에는 감속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어의 6개의 기어가 이 유성 기어의 감속 기능을 통해서 이 출력촉, 스프라켓 이렇게 전달되면 1단에서 6단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축에서 이 출력축에 직접 연결이 되면 이거는 속도가 감속이 되지 않는 정상적인 속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7단에서 12단까지 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출력축을 메인 축과 어떻게 연결하고 해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웃샤프트 출력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있는 이 폴들이 각자 기어를 하나씩 고정하는 역할을 하듯이 이 아웃샤프트 내부에도 똑같은 형태의 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샤프트 내부에도 이런 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폴이 고정이 될 때는 당연히 이 출력축의 회전력이 이 스프라켓에 직접 전달이 됩니다. 다만 여기 있는
6개 기어를 고정하는 그 폴에는 이 주황색에 있는 이 지지대가 어떤 지지 역할을 하는 거라면, 이 아웃샤프트에 있는 이 두 개의 폴은 요 부품들이 지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홈이 있는 이 부품이 있죠. 이 부품이 있고, 이 캠 샤프트에도 이런 식으로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면 이 부품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밀려나는 동시에 이 부품들도 이런 식으로 밀려나겠죠. 그러면 다시 이 두 개의 폴은 안으로 이렇게 숨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숨어 버리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동력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뒷바퀴로. 그리고 이 구조에서 당연히 이제 여기에 모터가 있죠. 이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 모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이 공간들에 어떤 회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전기 자전거로의 그 어떤 구조를 완성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하이 피보 시스템에 관한 프레임의 구상이었고, 이 구조는 보통 일반적인 자전거의 구조 그대로 적용을 해본 그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기술은 동일하고 프레임 구조에 대한 구상만 한번 짜본 설계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력 전달 구조는 이 사람의 회전력이 이 4개의 기어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샤프트의 폴을 통해서 하나의 기어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4단이 구성이 되고, 이쪽에 있는 3개의 기어도 이 메인 샤프트와 선택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력이 이쪽에 있는 3개의 기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출력축에 해당이 되면서 이쪽 스프라켓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터 같은 경우는 감축 회전을 감속을 시켜서 이 또 다른 기어 하나를 배치해서 이곳으로 동력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리힐 라체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시 모터의 힘이 이쪽으로 전달되게 돼 있고, 이 프리힐은 이 기어와 하나의 뭉치입니다. 그래서 모터의 힘, 여기 모터의 힘이 이쪽으로, 그리고 페달링의 힘이 이쪽으로 해서 메인 샤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인 벨트 텐셔너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구조에서도 이런 어떤 공간을 통해서 모터를 조작하는 회로 같은 것을 또 따로 설계를 하고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개발했던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대폭 낮춰서
기어박스를 대중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발을 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박스 허브 변속기에 관한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 소비자, 사용자들로부터 약간의 불편함을 만들었던 그런 것을 모두 해결하는 그런 내용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또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된 제품이 이제 제 목표대로 잘 나온다면, 향후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을 하더라도 정말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사용 편의성, 어떤 조작성이나 이런 내구성, 이런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분들 앞에 정말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모터와 그 회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문적인 그 모터 기술을 보유하는 이런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